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육친의 성격을 말씀드릴 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네 가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제는 바를 정자에 재물 재자를 썼지요. 바른 재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물에 바른 재물이 있고 그릇된 재물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엄연히 바른 재물과 잘못된 재물은 존재합니다. 이 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재성의 오행에 속하는데요. 이 정제는 음양이 다릅니다.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정제라 합니다. 예를 들면 농부가 수확하는 곡식, 공무원 직장인들의 월급, 장사하는 분들의 어떤 그 정확한 이윤, 그런 것들이 정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정제는 남자에게는 본처가 됩니다. 제가 본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본처 외에 편재 성향의 또 다른 애인이나 또는 사귀는 다른 이성이 있다는 것에 반해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요즘에 정처 또는 첩 이런 구분 별로 소용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바른 재물도 되고 바른 남자에게는 바른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것 또한 이 정제가 나타내는 것이죠. 정제는 성실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근검 전략하는 정신도 바탕이 되고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신용과 책임을 항상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현금이 정제가 되겠죠. 그리고 유가증권이라든지 금은 보화, 곡식, 가구, 상품, 부동산, 고정자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들입니다. 편법에 의해서 조성된 그러한 재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깨끗한 재물, 바른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육친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장점과 단점은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그 일간이 지니고 있는 사주의 구성에서 나타납니다.
사주의 구성이 나름대로 중화가 되고 어떤 편향성을 띤 육친들이 없다면 그러한 사주 속에 자리한 정제는 바른 재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제의 그 성격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실과 안정과 신용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그러한 요소들이죠. 이 성실이나 안정이나 신용을 지키자면 약속 철저해야 되죠. 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 신용, 안정, 성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우리네 인생의 삶이 그리 정통적인 성향만 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고 요령 또는 어떤 남을 속여 넘기는 그러한 행위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사주의 기가 강하고 이러한 재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를 지닌 자라면 정제는 큰 탈이 없습니다. 정제는 공사가 분명해요. 뇌물 그런 거 좋아하지 않죠. 그저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허례허식이 없죠. 근검 전략을 합니다. 저축 생활도 하고요. 또한 부모나 자손에게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 없는 육친은 없지요. 이 정제도요, 신강한 사주의 경우는 이런 좋은 점들이 나타났지만 신약한 사주의 일간에게는 수전노, 구두쇠와 같은 좀 부정적인 그런 명칭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하다고 했죠. 부부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제를 살필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사주에 겁재라고 하는 어떤 육친이 너무 강하면 정제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좋은 점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겁재에 의해서 이 정제는 극을 받아 형체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겁재라는 명칭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겁재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정제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본다면 정제는
바른 재물이다. 또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의 아내가 된다. 그 아내도 바른 아내다. 또한 근검 전략 정신이 있고 뇌물을 탐하지 않는 오직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러한 모범 가장, 그런 모범 시민이 된다. 매사에 합리주의를 표방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제도 사주의 기가 약한 신약한 사주가 되면은 자칫하면 주변으로부터 수전론이 구두쇠니 하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또한 사주 원국에서 이 정제의 바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겁재라고 하는 육친이 이 정제를 극하는가? 만일에 극한다면 그 정제에 타고난 좋은 성격들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한 점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이 시간에는 정제라고 하는 육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정제와 역시 비교가 되는 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